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프고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노래하며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던 어린 천재들, 빈에서 양과 김태연 양이 겪게 된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회 세 번째 무대 1대1 라이벌전이라는 잔혹한 단두대 매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은 물론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무대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냉혹한 독설과 전광판에 찍힌 믿기 힘든 낮은 점수는 현장을 순식간에 정적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트로트 신동들이 왜 발전이 없다는 가혹한 평가를 들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현장의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막전막후를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이자 국민적인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빈에서 양이 이번 현역가왕 3무대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무대 위에 선 어린 소녀의 눈망울에는 긴장감보다도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 무대가 끝난 뒤 돌아온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칼날 같은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빈에서 양은 그동안 신동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가수 못지않은 깊은 감성과 완벽한 꺾기 기술은 많은 이들에게 천재라는 단어를 아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마스터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발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베테랑 가수들은 빈에서 양의 노래가 시작될 때부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감탄사가 터져 나올 법한 대목에서도 그들은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한 심사위원은 입술을 떼기조차 힘든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서양의 노래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음정 하나 틀린 곳이 없지만 문제는 지난 경연과 비교했을 때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전통적인 멋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바이벌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씹히거나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서양은 과거의 영광과 학습된 창법에 갇혀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마스터는 예서양의 장점으로 꼽히던 감성 표현에 대해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그 슬픔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적으로 입력된 슬픔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의 과잉은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피로감을 주게 되고 이는 곧 대중이 신동에게 느끼는 피로도와 직결된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빈에서 양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가혹한 비판이 어린 소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마스터들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고음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보여주는 습관적인 비브라토가 이제는 진부하게 들린다는 의견과 호흡의 배분이 예전보다 불안정해졌다는 기술적 결함까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빈에서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적하며 지금 상태로는 결코 가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혹평 뒤에는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의 고심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유망주가 정체기에 빠졌을 때 이를 깨뜨려주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나 현장의 팬들이 느끼기에 그 수위는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과연 이제 겨우 10대인 소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이토록 무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공개되었을 때 그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빈에서 양은 상대 출연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서 양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가수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라운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예서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잔인한 성적표였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말은 예술가에게 있어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어제의 천재가 오늘의 평범한 가수가 되어버리는 냉혹한 연예계의 법칙이 빈예서라는 어린 소녀를 제물로 삼아 증명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서 양에게 남겨진 과제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자신을 향한 독설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하거나 아니면 마스터들의 지적대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예서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수년간 몸에 익은 창법과 습관을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빈예서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그저 한때 잘 나갔던 신동으로 기억될 것이고 이를 악물고 일어선다면 진정한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녀가 받은 정신적 타격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심사위원들을 향한 야유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심사평의 적절성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공정한 심사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지나친 가혹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빈예서 양이 이번 무대를 통해 생애 가장 쓴맛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이슬이 단단한 보석이 될지 아니면 녹아 없어질 눈물이 될지는 오직 다음 무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빈예서 양의 충격적인 혹평에 이어 현장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국악신동이자 트로트 천재로 불리는 김태연 양의 믿기 힘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연 양은 이미 수많은 경연대회를 통해 그 실력을 검증받았고 성인 가수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무대 장악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 3 1대1 데스매치 무대에서 김태연 양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 당당한 천재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시작 전부터 김태연 양의 안색은 평소와 다르게 창백해 보였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김태연 양은 이번 라운드를 준비하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승 후보라는 왕관의 무게가 어린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짐이 되었던 것일까요? 전주가 흐르고 김태연 양이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의 미간이 일제히 찌푸려졌습니다. 평소의 폭발적인 성량과 정교한 감정 조절이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연 양은 본인의 강점인 국악풍의 애절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 대신 파격적인 변신을 꾀한 실험적인 곡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곡의 해석이 난해해지면서 김태연 양 특유의 전달력이 흐릿해졌고 관객들과의 호흡마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중반부에서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호흡 실수가 발생하자 마스터석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려다 보니 음정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떨림은 그대로 스피커를 타고 방청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이어진 심사평은
빈에서 양 때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한 마스터는 김태현 양을 향해 자만심이 부른 결과라는 독설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본인이 가진 천재성에만 의존해 연습량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근거 있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입니다. 천재라는 타이틀이 주는 안일함이 무대 위에서 독이 되어 나타났다는 지적에 김태현 양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음역대에서 보여준 불안한 피치는 그동안 쌓아온 김태현의 완벽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은 이번 무대를 두고 김태현의 이름값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준 낮은 무대였다며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암시했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김태현 양은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애써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결 상대였던 참가자가 예상 밖의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김태현 양의 탈락 위기는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점수 집계가 완료되고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현장은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현 양이 상대에게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며 탈락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대이변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흥행을 견인하던 강력한 우승 후보가 3화 만에 짐을 쌀 수도 있다는 공포가 스튜디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김태현 양의 패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이번 무대를 준비하며 목 상태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선 투혼보다 결과물로만 평가받는 서바이벌의 잔혹함이 김태현이라는 어린 아티스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현장의 방청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광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일부 팬들은 심사위원들의 점수 산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녹화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현 양은 무대를 내려오며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료들의 품에 안겨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녀에게 이번 패배는 그 어떤 것보다 아픈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김태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올라온 자리였기에 이번 시련이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성장통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탈락의 문턱에 선 그녀가 이 거대한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패자부활전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재 김태현의 뼈아픈 실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무대라는 곳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중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 비판의 무게는 배가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김태현 양의 탈락 위기 소식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팬들은 구명운동에 나서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다시금 천재의 위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현역가왕 살해 무대는 이제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과 김태현 양에게 쏟아진 가혹한 심사평과 충격적인 점수가 공개된 순간 현역가왕 3 녹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놀라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수많은 방청객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제작진과 마스터들을 향해 거센 항의를 쏟아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의 낮은 점수에 아쉬워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다고 믿었던 빈예서 양이 발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명실상부한 천재 김태현 양이 탈락 위기에 몰리자 방청객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전광판에 하나둘씩 찍힐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탄식이었으나 점차 그 소리는 커져 이게 말이 되느냐, 심사 기준을 밝혀라 라는 구체적인 항의로 번졌습니다. 특히 일부 방청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 앞쪽으로 향하며 제작진에게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빈예서 양의 무대가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들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잣대로 어린 유망주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방청객들의 분노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심사위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마스터석에 앉은 대선배들이 어린 후배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서를 퍼붓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에는 부조리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녹화는 일시 중단되었고 제작진은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 나온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심사위원 전원 교체라는 극단적인 구호까지 들렸으며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저런 가혹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제작진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방청객들의 반발은 그동안 쌓여온 현역가왕 시리즈의 심사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방청객들은 노래가 주는 감동에 집중하는 반면 마스터들은 기술적인 완벽함이나 차별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괴리가 생겼고 그것이 빈예서와 김태현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의 무대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빈예서 양의 점수가 공개되었을 때 관객 점수와 마스터 점수의 극명한 차이는 방청객들을 더욱 경악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마스터들은 이를 외면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민심을 외면한 심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현장은 한동안 고성과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현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탈락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팬들은 녹화장 밖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기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방청객들의 집단 반발은 방송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보통은 제작진의 통제에 질서 있게 진행되는 녹화 현장이지만 이번만큼은 대중의 분노가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며 심사위원들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 점수 조작이 의심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작진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실망한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경연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대중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터들의 심사평이 대중의 보편적인 감성과 동떨어져 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어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서사가 과연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소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느낀 경악과 분노는 단순히 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한 어린 소녀들의 노력이 단 몇 마디의 독설로 난도질당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현역가왕 3 제작진은 이 사태 이후 심사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빈예서와 김태현 그리고 그들을 응원했던 팬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녹화 현장의 소동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아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빈에서 양과 김태현 양이라는 두 거물급 시내가 동시에 무너진 이번 사태 이면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심사위원들의 점수 산정 방식, 즉 심사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3화의 점수판을 보며 과연 이것이 실력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서사를 만들기 위한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정교한 연출이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빈에서 양에게 부여된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빈에서 양은 당일 무대에서 음정이나 박자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들은 발전이 없다는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점수를 대폭 깎아내렸습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발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어제의 예서보다 오늘의 예서가 더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곧바로 낙제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음악 평론가들조차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들 사이의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는 점은 이번 심사의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마스터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반면 다른 마스터는 이해할 수 없는 최저점을 주어 평균치를 낮추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특정 참가자를 하위권으로 밀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점수 조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태현 양의 경우도 미스터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지적된 호흡이나 발성은 그동안 그녀가 보여온 압도적인 실력에 비하면 사소한 결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과장하여 비판하며 그녀를 탈락 후보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 출연자들에게 부여된 후한 점수입니다.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빈예서나 김태현 양의 무대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무대들이 마스터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강자 죽이기 혹은 신선한 얼굴 찾기라는 명목해 기존 강자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역차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심사평의 일관성 결여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출연자에게는 감성이 풍부하다며 기술적 실수를 덮어주던 마스터들이 빈에서 양에게는 기술은 완벽한데 감성이 없다며 정반대의 논리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심사평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방청객들은 심사 기준이 마스터들의 기분에 따라 춤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스터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점수에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로트계의 각 파벌을 대표하는 마스터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본인의 제자 그룹에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 전략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성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실력파인 어린 소녀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수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각 마스터가 준 점수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최종 합계만 발표하는 방식은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청자들은 내가 본 무대와 심사위원이 준 점수가 왜 이토록 다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투표에서 빈에서 양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음에도 마스터 점수 합산 후 결과가 뒤집힌 점은 민심과 심사위원의 안목 사이에 거대한 괴리를 증명합니다. 대중은 감동을 받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결함만 찾아내어 점수를 깎는 행위가 과연 대중예술을 심사하는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낮은 점수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작진의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화제성을 독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빈에서와 김태현 양은 시청률을 위한 소모품으로 활용된 셈이며 이는 어린 예술가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연출입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오가는 은밀한 눈빛과 점수 입력 직전의 망설임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지만 그 결과물인 점수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력이 점수로 치환되지 않는 시스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는 심사평,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는 어린 천재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점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요구해야 합니다. 왜 예서의 노래가 낙제점이어야 했는지, 왜 태연의 실수가 탈락 사유가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번 현역가왕 사라의 점수 미스터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될 것입니다. 마스터들의 권위는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그들의 점수는 권위보다는 독선에 가까웠고 공정보다는 편견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천재가 무대 위에 선다 한들 그 점수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빈에서 양과 김태현 양이 겪은 이번 사태는 비단 한 프로그램의 순위 결정을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가 어린 유망주들을 소모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환호하며 반기지만 그 천재를 지키고 육성하는 데에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이번 현역가왕 사반 무대는 잔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 성인 가수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그들이 포기해야 했던 일상과 눈물은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무대 위에서의 완벽함만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잔혹한 운명과도 같습니다. 연예계라는 거대한 정글은 어린 유망주들을 가장 화려한 꽃으로 피워내 시청률이라는 열매를 따먹은 뒤 조금이라도 시들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빈에서 양에게 가해진 발전이 없다는 비판은 사실 예술적 조언이라기보다 상업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게 들립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수준의 혹평을 듣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치명상을 입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김태현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천재성을 증명해온 그녀에게 가해진 자만심이라는 프레임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낙인입니다. 컨디션 난조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진을 성격적 결함이나 노력의 부재로 치부해버리는 심사위원들의 태도는 어린 유망주들을 격려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잔혹한 운명은 비단 이 두 소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는 수많은 신동의 탄생과 몰락을 반복해왔습니다. 대중은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완벽한 새로운 천재를 원하고 방송사는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어린 출연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친구와 라이벌로 만나 서로를 짓밟아야 생존하는 시스템은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고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는 기계적인 예능인으로 변모시킵니다. 빈에서 양이 무대 위에서 보인 눈물은 단순히 점수가 낮아서 흘린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음악적 가치와 쏟아부은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세상의 냉혹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연예계 내부 관계자들은 어린 스타들이 겪는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학교 생활도 친구 관계도 포기한 채 오직 연습실과 무대만을 오가며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 높은 기준과 더 차가운 평가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방청객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무대 위 어린 소녀들에게서 자신의 자녀를 보았고 조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라는 권위자들이 그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보며
인간적인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따뜻함과 정은 어디로 가고 오직 점수와 비판만이 남은 서바이벌의 현장은 유망주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유망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분별한 독설로부터 그들의 정서를 보호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빈에서와 김태현이 상처받고 떠나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연예계의 잔혹한 운명 앞에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말 대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위로가 먼저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천재들이 제풀에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어린 유망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중예술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빈예서 양과 김태현 양이 마주한 이번 시련은 분명 뼈아픈 기록이지만 역설적으로 두 천재 소녀가 진정한 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이 천재성이라는 재능에 기댄 탄탄대로였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길은 그 재능을 넘어선 불굴의 의지와 자신만의 철학을 증명해야 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스터들의 독설에 매몰되지 않는 강인한 자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비판은 뒤집어 생각하면 대중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거대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빈에서 양은 이번 기회에 기존의 정통 창법에 자신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더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서표 트로트를 완성해야 하며 김태현 양은 실수를 성장의 밑거름 삼아 천재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정한 노력의 가치를 무대 위에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팬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응원을 넘어 그들이 겪는 예술적 고뇌를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찬란한 영광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명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들의 재기 과정과 진실된 행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